네, 저 스터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합격의 법학원에서 법규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평가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뭘 하다 와가지고 땀이 많이 났네요. 지금 이제 요번에 GS 스터디 시작하는 거 이제 그거 안내 좀 드리려고 여기 녹화 강의를 했고, 지금 방역 위반 때문에, 위반을 했다는 게 아니고, 방역 그 수칙 준수 때문에 저희 인강으로 좀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들어가시기 전에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저희 학원에서 하시는 분들이든, 다른 학원에 가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든 조금 잘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보통 스터디 시작이 되면 보통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있는데 이 기수별로 좀 해야 되는 게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요 기수별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1기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원에서 진도표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자꾸 협박을 넣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었는데 저 진도표에 따르면은 1주차는 뭐를 내고 2주차 때는 뭐를 낼 거다 이렇게 쭉 써줘요. 사람들이 요걸 보고서 첫 번째 주 할 때 그 범위를 갖다 여러 번을 봐요. 2주차 할 때 또 여러 번을 봐요. 해당 범위를. 3주차 똑같고 1기가 제가 알기로 2주차인가요? 아무튼 뭐 요 정도 된다고 쳤을 때 12주가 지나면은 전체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아시겠죠?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요 시점부터 이렇게 진도표를 만들어서 뿌리는 게 저는 사실 진도표를 작성하라 해서 내라고 했으니까 냈지만 저는 문제를 그렇게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을 갖다 죽이는 거기 때문에 개별법적인 것까지는 뭐 진도별로 낼 수는 있어요. 전체적인 범위는 그렇게 낼 수는 있는데 특히나 실무 같은 경우에 보통 이때 3방식 얘도 3방식 뭐 이때 타당성 나가잖아요. 요 피 같은 한 달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지금 보통 12주차라고 하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진도표별로 일주일씩 돌린다. 남는 게 없다고 남는 게. 1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와야겠다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스터디 문제 자체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기출문제하고 어차피 난이도라든가 문제 유형이 다른 스터디가 많아요. 처음에 이제 뭐 기초를 갖다가 입문을 갖다가 시킨다 이래가지고 뭐 학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무슨 뭐 깜지를 시킨다, 암기 시킨다, 뭐 여러 번 회독을 시킨다 해서 실무 같은 경우는 3방식 같은 거 문제를 뭐 80점 범위로 해가지고 낼 수도 있겠지만 이론 법규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단순 암기식이나 뭐 이렇게 좀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날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기 때부터 사시, 입시, 그 다음에 행시 요 기출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1기 때 오픈북을 갖다가 안 하고 시험을 본다. 오픈북을 갖다가 안 하고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다. 저는 요런 사람들을 보고 정신병이 걸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게 1차 시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1차 시험은 뭐 내용 듣고서 선지 같은 거 보면은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럼 비슷한 거 찾으면 된다고.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히 빈종이에요. 그냥 빈종에다가 문제 주면은 그거에 따른 목차를 잡고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나가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오픈북을 안 하고 쓸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시험을 볼 게 아니죠. 다른 시험을 봐야죠. 변시나 행시나. 오픈북을 안 하고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일단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오픈북을 하셔야 돼요. 실무나 이론이나 법규든 무조건 오픈북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픈북을 할 때 뭘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뭘 보는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조를 갖다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용부터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2차 시험이라는 게 제 법규 하니까 법규 예를 들면, 어떤 권리구제 수단을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들어갔다고 하면은 소송요건 검토하고 본안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안 판단을 할 때 기준이 법치행정원칙이라고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들어간 내용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 책 맨 앞에 있는데 안 봐요. 강사가 안 본다고 그냥 안 보죠. 이게 이제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우위원칙이라고 있는데, 요 구조를 먼저 인식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 제가 출제를 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을 쓰시면은 연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초시생이 롱아자 목차 잡고서 답안지를 썼다, 글을 썼다 그러면 저는 채점을 안 해요. 제가 조금 인성이 좀 그지 같아서 저는 채점을 안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구조부터 짜야 돼요. 구조부터. 문제가 뭐가 있는지. 우리 법규 문제 보면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권리구제 수단을 갖다가 검토해봐라, 요 문제. 요번에 문제 1-1번이죠. 불복수단 검토해라. 그 다음에 소송요건을 갖다 갖췄는지. 그 다음에 본안 판단, 당사자 주장이 적법하냐. 이게 다 요번에 문제 나왔던 거예요. 지금 뭐 과징금이 3억 5천에서 2억 얼마로 바뀌었다. 아니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소송 대상이 뭐냐. 그쵸? 개별 공시가 검증해서 내놨다. 소송의 대상이 뭐냐. 제소기간 뭐냐. 나왔고, 본안 판단, 개별 공시가의 하자를 갖다가 수용제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다투고자 한다.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하냐. 문제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 구조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요 소송 구조 때문에 그래요. 권리구제 수단을 선정했잖아요. 내가 어떤 권리구제 수단을 선정했다. 나왔죠. 소송 요건을 충족했냐? 왜 나왔잖아요. 소호 제기가 적법하냐? 당사자 주장이 적법하냐? 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구조가 법규가 단순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인식을 하고 요 구조를 짜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외운 걸 써먹어야 되는지 이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요 이제 내용에 이제 미쳐가지고 일반 원칙 암기 막 하고 원처분 재결주의를 막 암기를 해요. 이거를 막 암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요 구조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서 구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는데 얘랑 아무 관련이 없는 뭐 일반 원칙 같은 걸 가져온다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기 때 구조를 안 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답안지를 갖다 풀로 작성해라. 안 풀면은 채점 안 하겠다. 실제로 제가 지금 3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제가 2년 차 때부터는 일기 때 풀로 작성하는 답안지를 채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해도 이 사람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알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내가 문제를 지금 A를 냈는데 이 사람 답안지에 B를 써놨다고요. 이게 채점할 게 없다고. 그냥 그거예요, 저는. 채점할 게 없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듣고 여태까지 붙어서 나간 사람들 중에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목차만 짜서 내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 맨 앞에 연습지라고 있어요. 연습지. 요 연습지에다가 시키는 대로 요 구조를 그려요. 요 구조를. 그러면 요 구조를 그린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다가 로마자 붙이면 요게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목차 이제 계산해가지고 얘는 한 3개, 뭐, 얘는 문제 안 되니까. 얘 뭐 목차 한 3개, 얘 2개, 얘 하나로 구성해서 답안지 푼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짤 줄 안 다음에 내용을 암기해서 2기 때부터 내용을 암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게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뭐 3방식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구조를 갖다 먼저 그린 다음에
자료 해석이 되고 나서 그걸 산식으로 바꾸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답안지예요.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안 잡히면은 답안지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연습을 1기 때 하고 나서 제가 딱 정해줘요. 2기 한 6주차. 이때까지 요 구조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실무하고 법규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무하고 법규에 한해서 이런 구조가 나오면 2기 때부터는 실무랑 법규를 쭉 하시는데 실무는 이제부터 문제 풀어서 제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규는 3기 때부터는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규를 3기 때 이후부터 봐봐요. 지금 1기 때 실무하고 법규를 갖다가 6대 4로 해야 돼요. 저는 이론은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무하다가 타당성 나올 때 조금 이탈하고 목적별 나오면 또 이탈해요. 그 다음에 보상 끝나면 사람이 없어요, 학원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법규도 어렵잖아요. 맨 처음에 법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이론으로 가요. 근데 이론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이론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이론은 법규에서 이제 어떤 그 목차를 갖다 구성하는 거라든가 배점을 갖다 조절하는 능력이 안 되고 실무하고 법규의 내용적인 측면이 이해가 안 가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무 문제나 법규 문제를 이론적으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실무하고 법규의 어떤 내용 구성이 안 되면 이론은 풀지를 못해요. 그리고 법규에서 목차라든가 배점에 대한 계산이 안 잡히면은 본인이 아는 문제는 많이 있어요. 본인이 못 푸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적겠어요. 그러면 40점, 30점, 20점, 10점 나오는데 내가 20점짜리 문제가 자신 있는데 앞에 있는 30점짜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배점이나 구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얘를 많이 써버려요. 이 배점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쓰고 싶은 방향대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갖다가 1기하고 2기 안에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3기 때부터는 법규를 갖다가 실무, 이론, 법규잖아요. 얘를 2로 낮춰야 돼요. 2로 낮추고 나머지 얘를 갖다가 4대 4라든가 5대 3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요 두 과목의 특성이 뭐냐면은 본인의 감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각을. 이 감각을 이때부터 쭉 끌어올리셔야 된다고. 법규는 사실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유형이 바뀌거나 내용이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다 정해져 있어.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잡아놓을수록 뒤에 가서 법규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갖다 방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1기, 2기 때 법규를 좀 잡으라 그래요. 제가 법규 강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때 법규를 안 잡으면은 이게 빨리 끝나고 반복만 하면 돼요, 법규는. 근데 이거를 3기 때부터 하고 앉아있으면은 시비 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기 때까지 끝내려면 봐봐요. 내용을 암기를 시키려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건 일단은 물론 이제 이해가 정 안 간다. 그럼 질문할 수는 있는데 저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먼저 잡아놔야 돼요. 그 뼈대를 갖다가 이걸 안 잡아놓으면은 내가 내용은 다 아는데 답안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3기 때 보통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정말 많이 쓰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수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는 건 많은데 이 도대체 아는 걸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요 사태가 3기 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많이 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실 때 스터디에서 절대로 1기 때는 진도표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매년 하는데 제가 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스터디 때 학원 스터디나 설명회마다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상담까지 받고서 오시냐? 안 와요. 또 이제 엄청나게 유행을 따라서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줏대가 없이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가나보다 이러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 문제점이 뭐니까 이런 걸 좀 고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언제 오냐면 3기 끝날 때 와요.
그러면 사실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호흡기를 떼야 돼요. 그때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4년 걸릴 거 3년 걸리는 거 하고 3년 걸릴 거 2년으로 걸리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기 때 딱 들어갔는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어떻게 주도해 나간다 라는 느낌이 와. 그러면은 쭉 가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근데 요 느낌이 안 오는 분들 있죠. 요 느낌이 안 오는 분들 중에 꾸역꾸역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일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기분이 덜 나쁠 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딱 들어가셨는데 느낌이 아니다. 저 같으면 기본 강의 다시 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불보듯 뻔해요. 이 시간이 엄청나게 큰 시간이에요. 내년에 동차 합격을 진짜 노릴 수도 있는 어떤 시간인데 저 시간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데 계속 가신다. 저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1기 때 2기 초반까지 2기 중반까지 구조 잡는 거 특히나 실무나 법규에서는 구조 잡는 거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안 끝나면은 나중에 정말 시리법 3과목을 남은 2개월 3개월 동안에 다 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터디 주차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죠. 계속해서 회독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실무 문제집을 하나 지정해서 풀고 있다. 얘네들 진도표에 상관없이 계속 회독하세요. 계속. 그 다음에 법규 지금부터 사례집을 돌리려고 한다. 근데 요 주차별 진도에 맞춰서 돌리려고 한다. 그러시지 말라고요. 빨리빨리 여러 번을 돌리시라고. 빨리빨리 여러 번 돌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주차에 3주차에 들어갔는데 재수 좋게 내가 문제 풀었던 논점이나 공부했던 논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봐봐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분 점수제잖아요. 그러면 40점, 30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3주차 들어갔는데 법규에서 내가 아는 문제가 2번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1번 문제, 3번 문제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같으면 이거 안 풀어요. 이거 안 풀고 얘를 35분에서 40분을 잡는 거예요. 그 얘만 딱 조지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내가 조졌을 때 몇 점을 받냐. 내가 35분에서 40분을 갖다 투입을 했는데 내가 얘에서 득점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를 먹지?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고. 지금 여러분들 절대로 1기하고 2기 때 내 등수가 몇 등이다. 이게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우리 수험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1기부터 4기까지 사실 등수가 의미가 없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1기부터 4기까지 등수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정 마지막에 한번 등수 체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일 사람 많이 몰리는 4기나 3기 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때는 등수를 한번 조금 신경 쓰고 싶다 하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1기, 2기 때는 남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지금 정비를 잘 하고 있는지를 갖다 보셔야 된다고.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를. 그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제 등수나 이런 거에 자꾸 밀린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뚝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을 갖다 좀 현실적으로 해라.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거는 좀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뭐냐면 요 실전에 들어가는 시험날이 됐을 때 수험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시간 내에 다 들어왔고 암기가 거의 다 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목표를 어떻게 하라고요? 현실적으로 짜야 돼요. 여러분들 1년을 주잖아요. 이거는 1년뿐만 아니라 저도 4년, 5년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몇 년을 줘도 요 실무 시간 안에 완벽하게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무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 보상하고 정비사업 이런 거, 도시개발 이런 거 막 정리하시는데 정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수험계에서 정리될 거면 지금 현업에 있는 4,000명, 5,000명의 평가사들은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평가사들한테 문제를 냈는데 이제 수험생들한테 문제를 냈는데 수험생들이 그걸 정리했어요. 그러면 지금 돈 벌고 있는 평가사들은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실무 내용도 암기를 다 하시고 뭐 이해를 하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실전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다음에 법규, 네, 절대 암기 다 못해요. 아시겠죠? 이론, 여러분들 암기 다 못하고요. 설령 이론 암기하셨다 해도 여러분들이 암기한 거 밖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인식을 일단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지존을 만들어주겠다, 무슨 뭐 완벽하게 해주겠다 못해요. 아시겠죠? 학원에서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뭐 논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뭐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광고하는 거 그거 뭐 참고하시는 건 좋겠지만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 진짜 위한다고 하면은 진짜 목표 설정을 현실적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용 암기가 살붙이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잡기 전에는 일반 원칙에 뭐가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건 예를 들어서 일반 원칙을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내용 들으신 분들 중에 이해가는 게 일반 원칙밖에 없을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일반 원칙만 갖고 하는 건데 일반 원칙 간의 관련성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원칙 간의 관련성.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원칙 나오고 신뢰의 원칙에서 실권의 법리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부담 같은 이제 부관에서 문제는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이 비례 원칙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비례 원칙으로.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신뢰보호 원칙을 갖다 판단하는데 요건하고 한계까지 다 검토를 했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 요건이 뭐예요? 저기 행정청 놈이 나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신뢰이익이 침해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 충족한 거죠. 근데 내 신뢰의 이익을 갖다 생각해준다 그래서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공익적으로 안 좋은 게 뭐예요? 한계 검토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미 뭐 한 거예요? 이익 형량을 해버린 거예요. 비례 원칙 뭐 하는 거예요? 이익 형량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했으면 이해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설령 요건 충족을 못했어요. 내 신뢰의 이익을 갖다 침해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한계 검토를 안 한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얘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서 실질적인 관련성을 검토하는데 원인적 관련성하고 목적적 관련성 검토해서 실질적 관련성을 검토했어요. 그러면 이 비례 원칙 단계별로 뭐가 있죠? 적, 필, 상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앞에 두 개가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실질적 관련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검토했으면 나는 상당성의 원칙만 검토하면 된다. 이 일반 원칙 간의 구조를 갖다 여러분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얘 내용의 적필상 단계별로 있더라. 뭐 얘는 뭐 판례가 뭐가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의 그 관련성이 중요해요. 아까 본안 판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일반 원칙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본안 판단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본안 판단 할 때. 주체나 절차나 형식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만 보면 돼요? 성문법만 보면 다 나오잖아, 답이. 근데 내용상 하자는 어때요? 성문법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될 수 있어요? 그게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 제일 예를 많이 드는 게 택시 운전사 같은 사람 분들 있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면허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한 건 성문법에 따르면 타당해요. 근데 이 사람 부양에 대해 가족이 8명이에요. 그러면 타당하지만 어때요? 그게 합리적인지 검토해보자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반 원칙이거든. 요게 본안 판단할 때 쓰인다라는 이 구조를 아셔야 된다고. 요거. 이거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일반 원칙을 갖다 암기하시더라도 어디서 써먹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했던 거. 구조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내용 어차피 암기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잡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법규, 제가 지금 계속 법규 하지만 실무가 정말로 암기 과목이에요. 나중에 실무가 정말로 암기 과목이고 이론하고 법규는 내용을 모르고 들어가서 내가 구조를 짜고서 지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어 쓰는 거예요. 그게 이론하고 법규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이론하는 우리 김강삼 평가사가 저를 싫어하겠죠. 근데 시리법 중에 뭐 이론을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실무, 법규, 이론이 전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 아시겠죠? 그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중순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 양심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 고민했다가 이제 정말 영영 떠나버릴 수가 있는데 기본 강의, 재수 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 강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후배들한테 평가사 준비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2차부터 하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그게 왜 그러냐면 2차가 어려워서 2차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강사들이 많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면 2차를 합격을 빨리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시행착오를 줄이면 돼요. 아시겠죠? 시행착오를 줄이면 돼요. 근데 유예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행착오를 했다 그래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에 쇼부를 봐야 되니까. 네, 내년에 가야 되는데 내년에 시행착오를 뭐 이미 시행착오를 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아직 8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과목 정도는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근데 수험생들이 이쪽이 무서운 거야. 왜 무섭냐면 내가 기본 강의 들으면 1기 때 성적이 바닥을 칠까봐, 내가 이런 미친 생각을 할까봐 계속 아까부터 거품을 물고 1기 스터디 신경 쓰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터디가 여러분들의 1년 그 수험 생활에 의미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뭐 문제 풀고 경전 읽고서 그냥 답안지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남들이 저렇게 계속해서 뻗팅길 때 나는 빨리 재정비하고 다시 와야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요 작업이 2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내년 초 정도, 1월 정도에 연락이 와요. 보통. 한번 그때,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말 정도, 한 11월 말이나 12월 정도에 연락이 와요. 내가 지금 1기를 끝났는데, 1기가 끝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기본 강의가 조금 약하다. 몇 개월 지났어요, 지금부터? 4개월 지났어요. 3개월, 4개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했냐는 거죠. 여기에 미쳐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미쳐있으니까 지가 뭐가 안 되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사실 이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선택하라 그래요. 본인이 그냥 한 과목 정도 그냥 가능하시면 듣고 안 되겠으면 마시라. 저 시기에 그 다른 강사 거 기본 강의 다시 듣고 와가지고 제 거 들었어요. 제 거 듣고 그때 제 거 강의 한 번만 열어달라 해서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유일해요. 저 1월 달에 1월 달에 기본 강의를 다시 듣고 돌아와서 3월 달인가 그때부터 문제풀이하고 이래서 붙었던 친구 중에 제 학교 후배 하나가 유일해요. 저 시점이 굉장히 위험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가 약하다 싶으시면 유예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한번. 무조건. 동차생들은 선택이에요. 내가 만약에 1차가 나쁘지 않아. 그러면 두 과목은 좀 그렇고 한 과목이나 맥스 두 과목 정도는 다른 강사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실무는 모든 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파트 정도. 그러니까 뭐 3방식이면 3방식, 보상이면 보상 이렇게 골라서 들어야지 이 실무란 과목 전체를 듣는다.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커요. 아시겠죠? 법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행정법, 개별법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시고 얘는 듣지 마시고 지금 이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상반기 지금 이제 이 1기, 2기 이때는
얘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내가 좀 강의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다음번에 돌아오셔가지고 실무를 갖다가 내가 확 올리고 싶다. 그러면 저 같으면 보상을 듣겠어요. 지금 보상을 듣겠어요. 지금 막 끝날 때잖아요. 보상평가가. 그러면 지금 기억에 그나마 많이 남아 있는 게 뭐예요? 보상평가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 보상을 조금 다시 듣든가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상평가는 법정평가니까 너무 빡세다. 그러면 그냥 나중에 와서 보상평가 3월 때부터 밟고 지금은 일반평가 한번 다시 복습해야겠다. 그럼 일반평가 하나만 들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차가 약하다. 그러면 그냥 마음의 위안만 삼으세요. 내가 올해는 저 인간을 만났으니까 내년에는 저 인간부터 거르고 나서 시작해야지. 이렇게 편하게 마음 드시면 돼요. 왜냐? 내가 거르고 들어가야지 했던 사람 밑에 200명, 몇백 명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 얘네들 중에 동차 애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유해생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되돌리기가 힘드니까. 근데 나는 뭐 어차피 올해 1차도 안 됐고 내년에 1차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고서 그냥 가시라고요. 일단은 1차가 붙어야 2차도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2차 시험을 합격을 갖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늘리는 게 뭔가를 많이 해서 가능성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향으로. 아시겠죠? 그거를 갖다 꼭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정말로 기본 강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한 과목에서 두 과목 정도는 좀 기본 강의, 재수 강의를 빨리 하시라. 그래야지만 2기 때부터라도 꾸역꾸역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이거 항상 스터디 설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스터디 설명할 때가 제일 공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를 따라오는 수험생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갔던 사람들이 금방 나가요. 항상 보면은. 왜냐면 제가 4년, 5년 했었고 공부를. 그 다음에 제가 시험을 포기할까 했던 게 법규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법규 때문에. 법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5명을 돌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심각했어요. 법규를 들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만 좀 했으면은 좀 빨리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는 안 듣죠. 그래서 좀 이제 1기부터 시작해서 하실 때마다 좀 문제점 같은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종합반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 등록하실 분들은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기초 뭐 암기하는 문제는 안 냅니다. 그래서 그냥 첫 번째부터 그냥 기출문제, 지금 이미 1기 문제는 내놨어요. 1기 1주차 문제는 내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시작을 하니까 맞춰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무슨 뭐 사업인정고시 효과 쓰시오 이거 하나 쓰려고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올라오셔서 스터디 듣거나 다른 데 사는데 고시촌 와가지고 더운 날에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준비할 거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